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5번째 과목인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과목, 이게 우리 2021년부터 이제 우리 법이 확 많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우리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좀 우리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예전에는 판단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판단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변경된 내용들 우리 좀 설명을 드리고, 요게 또 시험에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 우리 그런 내용들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건 5과목으로서 우리 5번째 과목인데, 전기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암기만 되면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과목이다. 여기는 우리 계산이 거의 없어요. 우리 계산이 만약에 우리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 정도 나올까, 아니면 계산이 아예 안 나오는 과목이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예 안 나오든지 우리 계산이 하나고, 대신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거는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격거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본적인 뭐 숫자들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우리도 숫자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숫자만 헷갈리지 않고 조금 우리 두고 이거 잡아놓을 수 있으면 점수에 아주 우리 두고 큰 도움이 되는 이런 과목이 효자 과목이 좀 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찍으면서 보니까 배가 엄청 나오니 밥을 좀 우리 먹고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우리 시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얘네들 가지고 우리 두고 이제 하나씩 우리 안에 내용 들어가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뭐 바뀌었는지 한번 잠깐 좀 우리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여기 2020년 12월 31일 말일까지, 이때까지는 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 그랬어요. 이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건 우리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얘는 그냥 큰 테두리 안에서, 자, 요거 우리 기술기준 잡고 요거 기술기준 잡고 전기에 대한 법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것도 우리 법이 있으면 법 안에는 우리 누구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법에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규칙. 그래서 큰 틀에서 법을 정해놓으면 요거를 어떻게 할 거며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요렇게 우리 하겠다, 이렇게 우리 누구 정해놓는 것들이 있는데, 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우리 전기법에 관련된 거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자, 요거는 어떻게 하고 요거 안전설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법을 정해놓은 거고,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거 우리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여기에서 우리 누구 좀 정해가지고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옛날 것들이다 보니까 이제 국제표준규격에 좀 맞춰가자. 이제 우리 누구 장비들이 많이 새로워졌으니까 변형을 시키자. 그래서 이게 우리 2021년부터는 이제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고 좀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 얘네들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사용을 안 할 거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한국 전기설비 규정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 법은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우리 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확 좀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많이 바뀌면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거를 우리도 변화시키면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많은 거를 막 변형된 거를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변형해서 이렇게 문제에 출제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 바뀐 내용들 중에도 우리 몇 개씩 뭐 2개, 3개 뭐 요 정도 해가지고 변형된 문제들을 옛날 기존 문제에서 한 2-3개 정도는 변형된 문제들, 이런 걸 아마 실어놓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21년부터는 우리 누구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라는 요 과목을 가지고 이제 우리 누구 설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우리 간단하게만 한번 좀 보면, 주 변경사항은 상전선에 대한 우리 전선의 색깔이 바뀌어요. 상전선, 중성선 여러 전선의 색깔이 바뀌는데 제가 실어놨으니까 뒤에 한번 우리 확인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요 절연저항,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얘네 우리 용량들, 차단기 용량이나 우리 제일 많이 바뀌는 게, 나머지는 거의 우리 다 뭐한다, 전면 개정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전면적으로 다 바뀌었다, 전면 개정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 접지에 관련된 건데,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사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 접지에 대한 것들이 항상 매 시험마다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2개, 많이 나오면 뭐 한 3개도 나오고, 이렇게 우리 접지에 관련된 게 한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뭐 한 3개까지도 막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지금은 요 내용들이 전면 개정이 됐으니까 요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겠죠. 한두 문제는 꼭 여기서 만들어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우리 변경된 요 접지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이 한두 문제는 꼭 나올 거다, 이렇게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기철도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뭐 시험에는 거의 출제 안 되든지 나오면 하나 나오든지 이런 정도예요. 안 나오든 나오면 하나, 요 정도인데, 그래도 얘네 전기철도에 대한 내용도 아예 전면 다 개정이 되어버렸어요. 싹.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 거의 전면 개정된 내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것들하고 완전 180도 이제 바뀌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추가예요. 추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신설. 이제 우리 아예 우리 신설된 거예요. 신설된 거. 우리 분산형 전원 설비해가지고 요즘에 우리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들 분산 전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신설된 내용이니까 새로운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이제 나중에 바뀌었는지 우리 앞에 우리 설명을 드려가면서 추가적으로 바뀐 내용들 좀 얘기 한번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먼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총칙. 전체적인 우리도 공통 규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전체 공통 기준을 먼저 좀 얘기를 한번 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안전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모든 전기설비는 뭐 해야 돼? 안전해야 돼요. 우리 이 전기설비가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겠죠. 인명피해, 재산피해들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안전원칙이라고 정해놓은 게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다 전기설비는 이라고 우리 출발을 하죠. 우리 전기에 사용되는 전기설비는 기본적으로 얘네들 우리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물건 이런 거에 우리 손상을 줄 우려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 인명피해, 인적 피해가 없어야 되고 내 물건에 대한 재산 피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설비는 감전이나 화재로부터 인적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전기설비는 사용 목적에 우리 적절하게 안전하게 작동돼야 된다. 우리 위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안전하게 작동돼야 되며 핵심은 그 손상으로 인해 전기설비가 손상돼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해 줘야 된다. 만약에 전기설비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우리 이상이 생겼어. 그렇다고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전 피해가 커지겠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여름에 한번 벌써 이게 거의 몇 년, 한 10년, 20년 됐나요? 우리 순환정전도 시킨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을 최대한 풀로 가동을 해도 지금 우리 각 집이라든지 수용가들, 우리 공장, 공단 이런 데서 쓰는 전기를 커버를 못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력을 다 공급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각 지역별로 순환시키면서 500kW씩, 500 메가와트씩 다 순환정전 시킨 적이 있었죠. 이 정도로 이상이 생겨가지고 딱 끊어지면 정전 피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들은 우리 정전 피해 일어나면 일을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가 커질 거고. 그래서 이런 우리 전기 공급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래서 1회선 송전보다는 이제 1회선 우리 수전보다는 2회선 수전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한쪽 회선이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끊어져도 다른 회선에서 전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전기 공급 받는 데 이상이 없도록. 전기 설비는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세 번째,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 기능에 대해서 전기적이나 자기적인 장애를 주면 우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우리 대부분 어디냐? 우리 통신선이라든지 통신선, 그 다음에 우리 전화선, 우리 통신선이나 전화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전기 조금만 잡아먹는 선들을 우리가 약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전기 조금만 잡아먹는 얘네들 이렇게 통신선이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에 전기 좀 많이 쓰는 우리 전력선이 지나간다. 우리 전기에서 쓰는 전력선이 지나가고 여기 통신선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 이상 이격을 안 시켜놓고 가까이 붙여놓으면 항상 전기는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뭐가 발생하냐? 유도장애라는 게 발생해요. 유도장애. 그래서 요 유도장애에 의해서 노이즈, 잡음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현상들이 우리 제대로 우리 통신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안전원칙은 크게 세 가지로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우리 최근 우리 7년, 5개년인가 7개년 우리 안쪽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누구에게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절대로 주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상으로 인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 그 주위에 있는 물건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우리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장애를 주면 안 되더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나중에 세 가지니까 우리 만약 문제에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아닌 걸 찾으시오,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러고 나오겠죠.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쪽에서 전기 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좀 몇 개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은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출제는 안 돼도 내가 조금은 좀 알아둬야지 전기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좀 우리 실어 놓은 거니까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전기설비 기술 기준 했죠. 우리 전기 쪽에서 우리 법이라고 얘기하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란 정의를 내리면 발전, 전기 만들어내는 거죠. 송전, 내가 만든 전기 보내주는 거, 우리 보내주는 게 우리 송전. 변전이라는 건 변화시켜주는 거, 변전소에서 전기 변화시켜주는 거.
배전 그러면 우리 누구 전기 분배 주는 거 나눠주는 걸 배전이라 그러죠.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해 시설하는 기계기구,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기타 이런 시설물인 전기 설비의 기술 기준을 정한 거다. 기술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 자, 이건 무조건 요렇게 해. 발전소 만들었으면 옆에 만약에 전력선이 지나가면 무조건 얼마 이상 이격을 시켜. 전선과 통신선은 무조건 우리 조합이랑 통신선 얼마 이상 이격시키는 기본적인 기술적인 기준을 우리 정해놓은 게 누구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다. 그래서 전기를 설비할 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 법을 정해놓은 게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구나. 기억을 좀 한번 해두시고, 얘 갖고 시험 문제에 출제됐던 거는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전선로하고 보안통신선로 가로 쳐놓고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채우시오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로 넣기 문제 한번 확인 한번 좀 해두시자. 잘 나온 건 아니고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이 있다는 얘기, 한두 번 나온 거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발전소라는 건 우리 좀 전에 여기 발전 그럼 뭐야? 전기 만드는 거라 그랬죠. 전기 만드는 걸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를 발생한다. 발생하는 장소다. 그래서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를 발생하는 기계를 우리 뭐라 그래요? 발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 만들어내는 기계는 발전기,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소는 발전소. 다른 발전기, 원동기, 우리 연료전지, 태양전지, 해양 에너지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그 밖에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이의 주 핵심은 누구야? 전기를 생산하는 곳,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을 우리가 발전소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확인 정도만 해두세요. 아직 나온 적은 없으니까. 세 번째, 변전소는 변전소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밖에서 내가 전기 공급받아가지고 안에 있는 우리 변압기, 전동발전기, 회전변류기, 정류기 그 밖에 기계기구에 의하여 변성하는 곳, 변성, 전기를 바꿔주는 곳, 바꿔주는 이런 장소를 우리가 변전소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또 뭐 한대요?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변전소라는 건 뭐예요? 우리 발전소에서 전기 받아가지고 받은 전기를 1차 변전소는 높여주죠. 승합을 시켜줘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우리 대략 한 22kV, 30kV 안쪽에 전기를 만들어요. 만들면 그걸 1차 변전소로 보내주면 1차 변전소에서 얘를 승합을 시키죠. 높여줘요. 15만 4천 볼트 154 또는 34만 5천 345 또는 76만 5천 765kV까지 1차 변전소에서 승합을 시켜주고 이만큼 높였으면 이제 얘를 쭉 보내주면서 이제 철탑을 태워가지고 송전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 중간에 있는 2차, 3차, 4차 이래 변전소에서 전압을 딱딱딱딱 다운을 시켜줘요. 다운시켜서 22,900V까지 다운시킨 다음에 우리나라 배전 전압이 얼마? 22,900V죠. 우리나라 요거 배전 전압. 지금 우리 서울, 인천 뭐 할 거 없이 도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배전 전압이 다 얼마다? 22.9kV예요. 22,900V. 얘가 우리나라 배전 전압이고 전력에서는 요거 배전 전압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다운시켜가지고 변전소는 뭐 한다? 1차 변전소는 높여주고 2차 변전소부터 나머지 모든 변전소는 다 강압용 변전소예요. 다운 시켜서 얼마? 22,900까지 다운시켜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제 전기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밖에서 전기 공급받아가지고 변화시켜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게 누구다? 변전소. 근데 변전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물어봤던 게 요거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변전소라는 건 전압만 변화시켜준다고 변전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 전압 얼마 이상을 5만 볼트 이상. 5만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화시켜주고 바꿔주는 걸 우리가 변전소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래서 변전소 그럼 몇 볼트 이상의 전압을 변성한다? 5만 볼트. 요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요거 한번 좀 확인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급전소라는 게 있네. 급전소. 얘는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 얘를 우리 누구? 급전소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급전소 얘는 조금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전소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 아니면 문제로 이렇게 내놓고 얘를 뭐라고, 이런 장소가 어디냐? 급전소 찾으시오. 이런 형태 문제가 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이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필요한데 우리 누구 전기 넣어주고 빼주고 급전 조작하는 것. 얘가 우리 급전소다. 근데 요거 우리 한번 요렇게 한번 나중에 이제 이런 우리 표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냥 미리 한번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변전소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변전소. 자, 우리 변전소를 우리가 서브스테이션이라 그래요. 서브스테이션. 자, 변전소에서 여기 어떤 우리 수용가가 있대요. 수용가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가 있는데 자, 변전소에서 여기 수용가로 중간에 어디 전기 빼서 쓰는 거 없이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이런 선을 우리가 급전선이라 그래요. 급전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급전선 우리 전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데 얘를 열었다 닫았다 조작해 줄 수 있는 게 누구다? 급전소다. 근데 우리 버스도 마찬가지죠.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 우리 기차
버스나 기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중간중간에 다 쓰면서 이렇게 가는 게 있는가 보면 한 번에 뭐 여기 고속터미널 가면 만약 예를 들어 여기서 난 천안 가고 싶다 그러면 천안 가는 우리 급행버스 타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천안까지 다이렉트로 한 방에 가죠. 중간에 거치는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급행. 맞나요?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중간에 빼서 쓰는 거 없이 여기서 그냥 내가 공급하고자 하는 곳에 한 번에 다이렉트로 공급해 주는 걸 우리가 급전선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급전 조작하는 곳, 얘가 누구다? 급전소가 되겠다. 얘는 몇 번 나온 적 있으니까 좀 한번 확인해 두시고, 개폐소, 5번째 개폐소 나오는데,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우리 장치에 의하여, 얘는 우리 핵심이 요거예요. 전로를 뭐하는 곳? 개폐하는 곳. 전로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나 변전소, 수용장소 이런 데는 다 빼고, 발전소, 변전소, 수용가 이런 데는 다 빼고 전로를 개폐하는 장소를 우리가 개폐소라고 얘기를 한다. 개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로를 열겠다는 얘기죠. 끊겠다는 얘기고, 폐로 한다는 얘기는 회로를 닫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닫았다 열었다 회로를 연결했다 끊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 얘가 누구다? 개폐소. 그래서 전로를 개폐하는 곳이 우리 개폐소다. 자, 전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 그러면 전기 통하는 게 전선이지 뭐 이렇게 좀 인식하고 있잖아요. 강전류 전기 우리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우리 누구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를 다시 피복한 우리 전기도체, 얘네들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면 항상 우리 이런 뭐 기준이나 우리 뭐라 그럴까 용어들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어렵게 해놔. 항상 어렵게 말을 좀 우리 두고 쉽게 해놓으면 좋은데 어렵게 해놔요. 간단하게 갈까요? 강전류 전기 전송에 사용되는 전기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 중에 이제 요 전기도체를 나전선이라 그래요. 나전선. 그냥 전선 피복물 없이 그냥 도체만 있는 거, 껍데기 없이 그냥 구리 또는 우리 전선 우리 피복 없이 그냥 도체만 있는 걸 우리가 나전선이라 그래요. 만지면 뭐예요? 감전되는 거. 전기 흐르고 있을 때 만지면 감전되는 요런 게 우리 나전선이고,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물로 한번 피복을 입혔대요. 요런 걸 우리가 절연전선이라 그래요. 절연전선. 요 나전선 나도체다. 얘는 그냥 이렇게 도체만 껍데기 우리 아무것도 없이 전기 흐르는 우리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전선만 있는 거, 피복 아무것도 없이, 이게 나전선. 절연전선은 여기다가 이제 고무, 종이 또는 이런 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옷을 한번 입히는 거예요. 절연물로 한번 피복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선? 절연전선.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 절연전선. 그 다음에 또는 우리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를 다시 보호, 피복한 도체래요. 요 전선을 또 한번 여기다 뭐했다? 이렇게 피복을 한번 더 입혀가지고 이중으로 이렇게 한번 더 보호했대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런 도체를 우리가 케이블이라 그래요. 케이블. 그리고 전기 공부하다 보면 항상 3가지 전선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피복물 없는 나전선, 피복물 절연물 한번 입혀는 절연전선, 절연을 2번 입혀서 더 안전하게 만든 케이블. 제일 안전한 건 케이블이 제일 안전하죠. 제일 비싼 것도 케이블이 제일 비쌀 거고. 맞아요. 나전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질 않아요. 왜? 만약 전기 통하고 있을 때 만지면 감전되니까 나전선은 쓰질 않는다. 대신 얘를 쓰는 것은 우리 송전선이라든지 뭐 우리 특수한 장소 외에는 잘 안 써요. 송전선에는 나전선을 쓰긴 해요. 막 산이라든지 이런 바닷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는 나전선을 가지고 우리 전기를 보내요. 왜? 여기다 피복 입히면 엄청 무거워지니까. 우리 철탑 위에 지나가는 전선들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우리 피복까지 입히면 더 무거워지죠. 그럼 지지물이 더 튼튼해야 되고 돈이 항상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은 누구도 쓴다. 나전선을 사용을 해요. 자, 전선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이라는 게 있구나. 요거를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용되는 거,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사람들이 있는 곳엔 최소 무슨 급, 절연전선급 이상을 사용해요. 나전선은 쓸 일이 없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전로라고 얘기하는 건, 전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기에다가 길로 짜요. 전기가 다니는 길. 그래서 우리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 전기가 흐르는 곳, 얘를 우리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곳을 우리가 전로라고 얘기한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다? 전기가 다니는 길. 로자가 길로자니까 전기가 다니는 길을 전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 요거 좀 한번 우리 확인해 두시고, 요것도 우리 지금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요 근래 우리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 두시고. 8번째 전설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설로는 금방 전로 그랬으니까 전로는 전기가 다니는 길. 전설로 그러면 전설로는 전선이 다니는 길. 전선이 다니는 길이 일명 전설로다. 근데 전기라는 거는 전기라는 건 누구 타고? 전선 타고 거기 가죠. 도체들 타고서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전기가 통해야 되니까.
전설로 그러면 전선이 다니는 길이라 그랬어요. 근데 전선은 혼자 공중에 떠서 갈 수 있나요? 전선이 혼자 공중에는 못 떠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이런 거 우리 설치할 때 전선은 땅 속으로도 우리 땅 속에다 전선을 그냥 혼자는 잘 안 묻어요. 뭐 관을 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누구 아니면 뭐 우리 누구 암거식 같이 터널을 뚫어놓고 거치대 걸어가지고 설치해 주든지 이런 걸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전선로라는 건 전선이 지나갈 때 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지지해주는 지지물, 얘랑 우리 지지물과 전선을 이격시켜주는 애자 할 거 없이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이 지나가는 길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전선로라 그래요. 그래서 전선로는 전선이 지나가는 길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부속자재까지 포함이구나.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그다음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모든 시설물까지 다 포함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만들었죠. 변전소에서 승합하고 철탑 타고 넘어와가지고 일단 우리 집 여기 콘센트에 올 때까지 발전소부터 쭉 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여기 콘센트까지 전체 요 선로가 움직이는 전체 우리 누구 요 선로에 뭐든지 우리 부속되는 설비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한다? 전선로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좀 인식을 해두시고, 전선로라는 거 얘도 우리 누구 별도로 시험 물어봐요. 전선로란 뭔지 찾으래요. 아니면 요거 쭉 써놓고 우리 누구 자 우리 뭘 의미하는 거냐 찾으래요. 그럼 누구 찾아? 전선로.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9번째 인입선이라는 건 가공인입선 및 사용장소의 조형물에 옆면 등에 우리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뭐 시험에 물어보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것만 좀 우리 체크할 거는, 자,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에 우리 전선, 여기 수용장소 나오죠. 수용장소 또는 우리 줄여서 수용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제 집. 왜? 제 이름이 이수용이에요. 제 이름 우리 수용인의 집 같잖아. 우리 집. 딱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누구 수용가라는 건 수용장소는 뭘 얘기하냐고 그러면 요거 앞에서 우리 누구 기계 시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용가 그러면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를 다 수용가인데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어디다? 한전에다 돈 내는 곳. 한전에다 전기요금 내는 곳은 모든 걸 다 묶어서 수용가라 그래요. 학교, 학원, 집, 회사, 공장, 빌딩, 아파트 뭐 할 거 없이 한전에다 전기요금 내고 전기 쓰는 모든 장소는 다 수용가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도 전기요금 내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입구에 처음에 요 인입구라는 건 어디냐? 우리 집 처음에 전기를 이제 공급받는 곳이 우리 인입구예요. 그래서 전기 처음에 공급받는 곳, 글로 우리 들어오는 우리 누구 선, 거기에 우리 들어오는 요 전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인입선. 우리 집 처음에 전기 공급받는 인입구로 들어오는 선이라 무슨 선? 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입선은 나중에 얘에 대한 우리 내용이 또 따로 이렇게 우리 나와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 우리 인입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가공 인입선이라는 게 있고, 연접 인입선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중 인입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중 인입선. 지중 인입선은 얘 갖고는 뭐 나오는 건 없어요. 왜? 지중. 땅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땅 지자에 우리 가운데 중자. 그래서 땅 속으로 이렇게 우리 집 입구로 들어오는 게 지중 인입선이고, 가공 인입선은 앞으로 우리 전기 설비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우리 접해야 될 우리 단어가 가공.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좀 많이 접해야 돼요. 차이점. 간단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가공자가 앞으로 내 눈에 보였다. 가공자라는 말이 내 눈에 보이면 공중에다가 가설한 거예요. 공중에다 가설한 걸 우리가 다 가공자 붙여요. 공중에 날아가는 전선, 가공전선. 지선이 공중으로 날아간다? 가공지선. 그러니까 공중에 무조건 가공자가 내 눈에 보이면 무조건 공중에 가설했구나.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나요? 지중자가 우리 지중이라는 말이 내 눈에 보여요. 지중 그러면 땅 지자의 가운데 중자야. 땅 가운데로 가는 거. 땅 속으로. 앞으로 지중자가 보이면 얘네들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다 어디로 간다? 땅 속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공은 공중에 떠 있는 거, 지중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요것만 딱 인식을 해두시면 가공인지 지중인지 항상 우리 앞에 말이 이런 명칭들이 좀 따라다닐 거예요. 기억 한번 해두시고. 자, 그러면 얘네들 우리 두 가지. 여기는 지금 가공하고 연접만 지금 실어놨으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비교 한번 해보죠. 가공인입선은 가공전선로 지지물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 수용가, 붙임점이 요거 인입구 얘기하는 거예요. 붙임점. 인입구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가공 인입선이다. 연접 인입선은 한 수용장소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 이르는 전로, 전선, 이를 우리 연접 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두 개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요거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이렇게 지지물이 있어요. 지지물이라는 건 누구예요? 전주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우리 수용가가 하나 있다고 볼까요? 수용가. 우리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우리 두고 여기도 수용가가 하나 있대요. 우리 집이 두 채나 있네. 자, 우리 두고 이렇게 수용가가 있다고 한번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전선을 우리가 가공전선이라 그래요. 전기 살아있는 전선, 이제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 자, 우리 지지물에 보면은 이렇게 변압기들이 하나씩 달려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주상변압기라 그래, 주상변압기. 전주상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상변압기, 이런 말을 써요. 변압기, 우리 변압기를 영어로 우리 트랜스포머라 그러죠. 그래서 주상변압기. 그러면 가공전선에서 이렇게 전기를 우리 변압기가 받으면 변압기에서 이제 전압을 다운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전압 220이든 380이든 다운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자, 여기가 우리 집 처음에 전기 받는 곳 인입구라고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얘 지금 우리 집 입구로 들어오는 요 인입선이 공중에 떠 있죠. 얘가 무슨 인입선? 가공 인입선이 되는 거예요. 가공 인입선. 이걸 말로 설명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공전선로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과 인입구, 수용과 붙임점 여기 이루는 절로 얘가 누가 되겠다? 가공인입선이 되겠다. 요건 다 시험 문제에 우리 누구 잘 출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수용가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전기를 넣어줘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우리 누구 여기 우리 변압기에서 여기 다이렉트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선이 너무 길어져. 선로의 길이가 길어지면 중간에 전압강화 손실이 전기가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 야, 그러지 말고 니네 집 너 전기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전기 받았으니까 니네 집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넘겨주자. 그러니까 인접한 곳, 근접한 곳, 가까운 우리 수용가에서 이렇게 우리 누구 연결해주는 이런 인입선을 우리가 연접인입선이라 그래요. 자, 연접인입선 얘는 인접한 곳, 근접한 곳 수용가에서 넘겨주는 거구나. 그래서 얘를 두고 연접인입선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주고, 연접인입선을 말로 설명하자 그러면 한 수용장소, 수용가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중간에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 인입구 이루는 절로 얘가 누가 되겠다? 연접인입선. 말은 좀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가공인입선은 어디서 출발? 지지물에서 출발해서 수용가에서 끝나요. 그래서 지지물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가 인입구에 이루는 절로. 연접인입선 그러면 연접인입선은 얘는 수용가 인입구에서 출발해서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서 끝나는 거예요. 수용가에서 출발, 수용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출발해서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 인입구 이루는 절로 얘가 누구다? 연접인입선. 차이점. 그래서 가공인입선은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연접인입선은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거구나. 차이점 한번 보고, 얘네들은 다 시험에 우리 누구 출제가 좀 우리 됐던 우리 분들이에요. 뒤에 나중에 가면 인입선만 가지고 우리 따로 또 아마 우리 누구 제가 설명드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누구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12번째 우리 약전류전선이라는 게 나오죠.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도체를 다시 피복한 전기도체. 요거 아까 전선 세 가지 얘기했었죠. 나전선, 절연전선, 케이블. 맞아요. 근데 약전류전선이라는 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전화선이라든지 전화선, 통신선, 인터넷선 같은 거, 전기 조금만 잡아먹는 거, 전기 조금만 소비해주는 거, 얘네들을 우리가 누구 약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약전류전선, 약전선 나오면 누구다? 전기 조금만 잡아먹는 우리 누구 약한 전선들, 요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인식을 한번 해두시고, 별도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확인만. 13번째 약전류전선로 하고 나와 있죠. 전선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전선이 다니는 길. 요 약전선이 다니는 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지짐을 포함해가지고 누구? 약전류 전선로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우리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4번째는 조상설비하고 나와 있죠. 조상설비. 자, 조상설비라는 건 여기 핵심 단어는 무효전력이에요. 자,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설비, 우리 누구? 조정하는 전기 기기 기구를 우리가 조상설비라고 얘기한다. 시험에 우리 누구? 종종 나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 전력이라든지 다른 과목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기계다. 무효전력을 조절해서 우리 전력계통의 역류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조절해서 전력계통의 누구를? 역류를 조절해 줘. 역률 및 전압을 조절해 주더라. 전압 조절. 이게 우리 누구? 조상설비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률은 코사인 세타로 좀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역률 및 전압을 조정해 주는 게 우리 조상설비다. 근데 우리 설비 시간에 물어볼 때는 조상설비 그러면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우리 설비 또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설비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조상설비라고 찾으면 돼요. 아시겠나요? 요거는 설비 시간이고, 뭐 전력 시간에 가면 얘네 종료 아닌 걸 찾아라 이런 것도 나와요.
우리 뭐 전기 기기 시간에도 좀 우리 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조상 설비의 종류는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직렬 콘덴서, 플루리액터라는 게 있구나. 요 네 가지. 우리 조상 설비가 아닌 걸 찾으시고 그러면 이거 빼고 찾으면 되겠죠. 다른 과목에서 출제가 될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 설비 나오면 우리 설비 시간에 누구만 찾자? 무효전력. 무효전력 나오면 조상 설비. 자, 15번째 지지물하고 나와 있네요. 지지물. 지지물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말 그대로 뭘 지지해 주는 거죠. 뭘 우리 받치고 우리 지지해 주는 게 지지물이에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 철탑.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얘네를 묶어서 우리가 흔히 한꺼번에 전주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얘는 전주 및 철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광수 및 케이블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걸 얘기한다. 누굴 지지한대요? 전선, 약전류, 전선, 광수 및 케이블 다 전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 주 목적은 누굴 지지한다? 전선을 지지해 주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 지지물도 우리 두고 좀 우리 여러 번 나와요. 뭐가 나오냐?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래요. 지지물의 종류가 아닌 거는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 철탑 요러고 우리 아닌 걸 찾으시 요러고도 우리 누구 출제가 되고 아예 우리 지지물이란 뭔지를 찾으래요. 그러면 요거 쭉 풀어서 쓴 거 찾고 아니면 요렇게 풀어서 써놓고 이게 우리 뭐냐라고 찾으면 지지물 맞아요. 그래서 요 지지물은 좀 우리 몇 번 출제된 적 있으니까 한번 좀 확인해 두시고 종류는 누가 있다?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 철탑 아니면 얘네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전주 확인 한번 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째 지중관로. 얘도 좀 우리 누구 몇 번 좀 나왔던 거고. 자, 지중관로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용어를 보면 용어 갖고도 웬만한 거는 좀 유치가 돼요. 한번 볼까요? 지중. 앞에서 얘기했죠. 땅지자의 가운데 중자라 그랬어. 지중자만 내 눈에 보이면 어디가? 땅속으로 들어가 있구나. 관이래요. 어떠한 관으로. 땅속에 관이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로자 붙었네. 무슨 로? 길로자. 땅속에 관으로서 이렇게 우리 누구? 우리 형성된 이러한 우리 누구? 길. 요게 다 우리 지중관로구나. 그래서 땅속에다가 관 묻어가지고 뭐를 우리 설비해 놓은 걸 다 지중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중 전설로, 지중 약전류 전설로 우리가 쓰는 거, 통신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 이것도 통신 쪽에서 쓰죠. 그 다음에 지중에 시설해주는 수관, 수도관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관. 수도관도 땅속에다 관으로 깔잖아요. 가스관, 도시가스관, 이것도 우리 땅속에다 우리도 관 깔고 해주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지중해 관으로 만든 거니까.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을 부속하는 지중함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지중관로다. 그러면 지중관로 갖고도 나중에 지중관로란 뭔지 찾으시오. 우리 누구 찾으라고도 나오고 지중관로 써놓고 우리 누구 지중관로 찾게 이렇게도 좀 우리 누구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건 지중관로 종류가 아닌 걸 찾으래요. 우리 전기 쪽에서는 지중전설로, 지중 약전류 전설로, 지중 광섬유 케이블 설로. 얘가 우리 누구 전기 쪽에서 쓰는 거란 얘기야. 전기통신에서 쓰는 거. 그래서 지중관로의 종류 아닌 걸 찾으시오. 그러면 요 3개 빼면 되겠죠. 3개 빼고 나머지 이런 형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 2개는 확인을 좀 한번 해두시자. 자, 17번째 관등회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까지 전로를 우리가 관등회로라고 얘기를 한다. 간단하게 이거 관등회로란 하고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세요. 이건 형광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전등용 형광등 안전기에서부터 어디까지? 형광등, 방전등이 형광등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까지 우리 누구 선로, 전로 얘를 우리 관등회로라고 얘기를 하더라. 앞으로 요거 이제 가섭선이라는 말이 우리 여러 과목에서 가섭선 이런 말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전력, 기기, 뭐 할 것 없이 이런 가섭선 이런 말이 나오면 가섭선은 지지물에 우리 설치된 모든 우리 선료, 전선 얘를 가섭선이라 그래서 우리 전선도 우리 전기가 살아있는 전선도 연결되고 땅에 연결하는 우리 지선도 연결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낙뢰 방지제는 가공지선도 설치가 될 거고 지지물에 여러 가지 선들이 우리 누구 설치가 될 거예요. 그 선들을 다 묶어서 그냥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한다? 가섭선 이렇게 좀 표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번째 2차 접근 상태라고 있죠.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 2가지가 있는데 얘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건 얘만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2차 접근 상태 중에도 이것만 알면 돼요. 몇 메다 미만, 3m 미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누구 여태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들은 우리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옆쪽으로 수평거리 몇 메다 미만, 3m 미만에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도 전선이 있대요. 여기 건물이 있어. 뭐 건물 빌딩이 하나 있다고 한번 볼까요? 자, 이 전선과 건물 떨어진 거리가 3m 미만. 안쪽에 우리 건물이 이 전선하고 3m 안쪽에 설치되어 있대요. 또는 이 지지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m 미만이래요. 안쪽에 이런 우리 건물이나 아니면 뭐 차가 있다든지 뭐가 우리 누구 있대요. 그러면 3m 미만의 여기 우리 누구 전선이나 지지물 같은 거 3m 미만의 우리 누구 안쪽에 이렇게 우리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게 우리 누구다 2차 접근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3m가 넘어가면 1차 접근 상태라 그래요. 3m 넘어가면 1차, 3m 안쪽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우리가 2차 접근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2차 접근 상태는 누구? 3m 미만. 얘가 핵심이고 몇 번 물어봤어요. 확인 한번 해주시죠. 자, 그 다음에 20번째 전기철도형 급전선. 그러면 여긴 전기철도에다 전기 넣어주기 위한 우리 앞에서 얘기했나요? 급전, 전기를 급하게 빨리 보내주는 거. 전기철도형 우리 급전선, 얘는 전기철도형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형 변전소 또는 전차선로에 이르는 전선을 얘기한다. 전기철도형 변전소로부터 다른 우리 전기철도에 전기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쪽 변전소에 넣어주든 아니면 전차선에 바로 넣어주든 해주는 게 우리 누가 되겠다? 전기철도형 우리 누가 급전선이 되겠다.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괄호 안에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요거를 좀 한번 봐주세요. 요거 갖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변전소 거치지 않고 어디에? 전차선로에 이르는 전선. 얘도 마찬가지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는 전기철도는 어디? 전차선에 우리 누구 연결해주는 선이 일명 누가 되겠다? 전기철도형 급전선이 되는구나. 확인 한번 해두시고, 요거 나온 적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죠. 자, 분산전원, 분산형 전원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우리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을 우리 얘기하더라. 상용 전원에 우리 정전 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 전원은 제외하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그다음에 우리 두고 전기 저장 장치 등을 다 포함한다. 이런 어떠한 우리 누구 지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 경기도라고 그럴까요? 경기도라고 그러죠. 경기도다. 그러면 여기 경기도를 우리 한전에서 이렇게 전기를 넣어줄 거예요. 한전에서 이렇게 우리 경기도 전체에다 전기를 넣어준다 그러면 근데 한전에서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 누구 나는 태양광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전기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저쪽 우리 바닷가 가면 당진이나 이런 데 가면 누구 있어요? 풍력도 있죠. 풍력 가지고 이렇게 여기 한전에서 주는 전기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전기 저장 장치, 풍력 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또 요즘에 우리 누구 지금 우리 만들어가지고 좀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누구 있어요? 열병합 발전소 있죠. 열병합 발전소는 어떻게 돼요? 지역에 쓰레기 태워가지고 발생된 열에너지 갖고 전기 만들어서 또 다시 우리 누구 보내주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 전기를 공급하는 게 한전 외에 다른데 여러 군데 분산돼 있구나. 분산돼 있다 그래서 무슨 전원? 분산형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산형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한번 좀 확인 한 번만 해두시죠. 자, 그 다음에 22번째, 얘네들은 아직 물어보거나 한 건 아닌데,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 바뀌는 규정에 얘네들에 대한 용어들,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한 번쯤은 보고 가자고 제가 우리 써놓은 거니까 확인 한번 해주실까요? 서지 보호장치, 서지로부터 보호해주는 장치를 앞으로 SPD라는 우리 영어, 약호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SPD 나오면 누구다? 서지 보호해주는 서지 보호장치구나. 그래서 우리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우리 분류시키기 위한 장치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서지 보호 장치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나 전자 장비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통신 장비나 전자 장비 같은 것들 앞에 달아가지고 만약 얘네 접지를 했는데 우리 다른 접지선을 통해서 사고 전류가 이쪽 접지선을 통해 우리 거꾸로 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전자 장비들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지해주는 우리 보호 장비 중에 하나다. 우리 서지 보호 장치가. 자, 그 다음에 충전부라는 건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를 우리 말한다. 도전부 전기 통하는 곳. 중성선을 포함한 우리 PEN 도체. 얘는 우리 중성선과 우리 겸용 보호 도체. 뒤에 한번 얘기를 할 거고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를 얘기를 하고 PM이라는 건 누구냐? 우리 중앙 도체, 우리 중성 도체하고 우리 보호 도체하고 같이 겸용으로 해주는 거고. 얘 PL은 우리 부하하고 상전선하고 보호 도체하고 우리 겸용으로 사용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 나중에 뒤에 한번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빼라. 그냥 간단하게 충전부,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 전기가 지금 내가 평상시에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충전부라고 그래. 전기 살아있는 게. 그래서 우리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려 있는데 전기 살아있는 데를 우리가 충전부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특별조합이라는 용어가 나와. 여기는 이제 새로 나온 용어예요. 특별조합이라는 거. 특별조합이라는 우리 ELV라고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특별조합이라는 건 뭐냐?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낮은 전압. 우리가 요거를 만져도 나한테 큰 피해가 없을 것 같은 요런 요런 저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특별저압이다. 그럼 얘는 내가 만져도 그렇게 죽거나 이렇게 큰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SELV, 그 다음에 PELV, 그 다음에 FELV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PN이라는 건 P가 보호도체 얘기를 해요. N이 누구냐? 뉴트럴 중성선 얘기라는 거예요. 중성. 그래서 우리 보호도체와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겸용 같이 쓰는 거. 얘를 일명 PN. 아까 여기 PN 있었죠. 얘가 일명 누구다? 중성선과 겸용 보호도체고 PM이라는 건 중성도체와 보호도체를 겸용을 하는 거.
우리 누구 중성도체, 보호도체, 겸용. 요 PL이라는 건 로드 부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선하고 누구하고 보호도체하고 상전선 보호도체를 겸용을 해주는 거. 뭐 이렇게 좀 우리 누구 나오니까 간단하게 뭐 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얘네들 가지고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 안전수칙하고 우리 용어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문제 한번 잠깐 우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몇 개만 한번 보는 거예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안전원칙에 우리 관계 없는 거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안전원칙은 세 가지 뭐 한다 그랬어요. 나한테 사람이나 물질, 우리 내 인적, 물적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랬죠. 손상 입히면 안 된다. 두 번째, 전기 공급이 차단되거나 하면 안 된다.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전기적이거나 자기적인 유도장애, 장애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누구 사람이나 물체에다 우리 누구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애를 우리 주면 안 된다 그랬었나요? 얘네들 우리 누구 얘네들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게 기본적인 전기 안전 원칙이 되더라. 그럼 아닌 거는 몇 번? 1번 되겠네. 맞아요. 자, 2번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제가 가로넣기 문제 있다 그랬죠. 여기에 우리 누구 전선로, 그 다음에 보안통신선로, 기타 시설물의 우리 기술 기준을 규정해 놓은 것. 얘가 일명 누구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래서 가로넣기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뭐 이런 거 가로넣기 문제 있다 그랬네요. 확인 한번 해두시고. 세 번째는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라는 것. 전력계통에 관한 운용에 관한 총 지시를 하는 것. 운용에 관한 지시하는 것이 누구다? 운용에 관한 총 지시를 하고 또는 급전 조장까지 할 수 있는 것. 얘가 우리 누구? 급전소라 그랬죠. 급전소. 자, 네 번째, 전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게 우리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전로라는 건 전기가 다니는 길. 일명 우리 누구 통상 사용할 때 우리 뭐 한다? 전기가 지금 통하고 있는 거. 전기가 통하고 있는 우리 누구? 요것을 우리가 전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 절연한 곳, 접지한 곳, 통하고 있는 것. 몇 번? 3번 되겠네.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 사용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우리 시설물을 무엇이라고 하니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포함하고 전기 사용하는 장소, 우리 상호간의 전선, 그 다음에 이를 지지하는 것, 지지물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전선로라 그랬죠. 전선로에는 얘네들이 다 포함되는 거다. 맞나요? 그래서 얘는 누구? 전선로 얘기하는 거네. 전선로. 여섯 번째, 한 수용장소의 인입구에서 분개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우리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을 뭐라고 하니요? 여기 볼까요? 한 수용장소 인입구에서 분개한대요. 수용장소에서 분개해서 지지물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 들어오는 거. 지지물에서 분개해서 수용가로 들어가면 가공인입선, 수용가에서 분개해서 수용가로 들어가면 연접인입선이라고 그랬나요? 누구? 연접인입선 되겠네. 수용가에서 분개해서 수용가로 들어가는 게 누구다? 연접인입선. 일곱 번째, 조상설비에 대한 정의로 옳은 거. 조상설비라고 나왔죠. 조상설비는 무효전력을 조절해서 역률 및 전압 조정해 주는 게 누구다? 조상설비. 조상설비 나오면 누구 찾자? 무효전력이란 말 찾자 그랬었네. 맞아요. 무효전력을 조정하는 기기를 얘기를 하더라. 여덟 번째, 관등회로라고 우리 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죠. 관등회로 그러면 방전등용 안전기에서부터 방전관까지 일명 형광등기가 한번 쓰면 된다 그랬어요. 어리두고 관등회로 몇 번? 4번 되겠네. 자, 아홉 번째, 2차 접근 상태라 하면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 몇 메다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걸 얘기를 하니에요. 2차 접근 상태에 그러면 몇 메다 미만? 3메다 미만, 3메다 안쪽에 설치된 걸 우리가 2차 접근 상태에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나요? 자, 열 번째,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부터 다른 발전소 또는 변전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차선로에 이르는 전선. 어디에 이른대요? 전차선로에 이르는 전선. 얘를 뭐라고 하니요? 전차선로에 이르는 걸 우리가 전기철도형 무슨 선? 급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기철도형 급전선. 다음 몇 번? 2번 되겠네. 2번. 여기까지가 우리 용어에 대한 것들 몇 개 같이 한번 좀 문제 한번 본 거예요. 요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한번 좀 보여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도 규정이 바뀐 거예요. 전압의 종류. 우리나라는 전압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저압, 고압, 특고압.
요것도 시험 문제야. 전압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럼 저압, 고압, 특고압. 특고압은 특별고압을 줄여서 우리가 특고압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죠. 문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고. 자, 저압이라는 건 교류는 1kV, 1000V 이하. 직료는 1.5kV, 1500k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2020년 12월 말까지는 얘가 얼마였었냐? 600V였어요. 600V. 자, 우리나라는 저압이 600이고 직료는 750V 이하를 우리가 저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국제 표준 규격 따라가니까 국제적으로 우리 표준 규격 잡아놓은 거는 우리 해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1kV, 1.5kV를 저압으로 쓰더란 얘기야. 그럼 우리도 맞춰가자. 삭제. 이제 얼마로? 1kV, 1.5kV로 맞춰가자 이거야. 그래서 교류는 얼마? 1000V. 직료는 1500V 이하를 우리 앞으로 저압으로 하자. 언제? 21년 1월 1일부터. 아시겠나요? 자, 고압이라는 건 저압을 넘고, 그러니까 교류는 1kV, 직료는 1.5kV, 얘네를 넘어가면서 7kV 이하, 7000V 이하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놓고 보자. 여기 이하부터 있죠. 이하라는 건 자기 자신 포함이죠. 포함이니까 1000V까지, 얘는 1500V까지예요. 넘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기 자신 포함 안 하는 거죠. 얘는 1001V부터, 얘는 1501V부터 넘어가는 것부터 7000V까지를 우리가 고압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얘 넘어가는 건 특고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7000V 넘어가는 건 우리가 특고압 또는 특별고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특고압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배전설로 배전전압 22.9kV, 22900V, 7kV 넘어갔죠. 그 다음에 송전전압인 154kV, 345kV, 765kV. 얘네가 우리나라 지금 송전해주는 송전전압들이죠. 우리 철탑 타고 넘어오는 전압들. 예전에는 66도 우리가 송전전압이었는데 요즘은 66kV는 지금 거의 송전전압으로 별로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아직 시험에는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154급부터가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거의 송전전압으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전압의 종류는 확인 한번 해두시고. 네 번째, 전선에 접속하고 나와 있죠. 전선에 접속. 무슨 얘기냐. 전선을 내가 어떤 걸 조인 잡고 접속을 했대요. 끊어진 걸 연결하든 아니면 전선 우리도 선이 짧아가지고 두 개를 접속을 하든. 그러니까 전선을 연결할 때는 어떤 두 전선을 접속하려고 연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기저항은 커지면 안 돼. 저항이 커지면 접속한 부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 나중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선을 접속하더라도 그 부분의 저항값이 커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기저항은 커지지 않도록 접속해주고. 여기에 제일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갖고 거의 또 우리 출제도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전선의 색이 만약에 끊어진 걸 연결하든 전선을 접속했을 때는 얘네가 버틸 수 있는 힘이 20% 이상 강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0% 이상 강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 최소 우리 전선의 색이 다른 말로 인장 하중이 80%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 지지물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요. 얘가 끊어져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접속을 해줬어. 여기 이 부분을 내가 접속을 했으면 끊어지기 전에는 이 전선이 하중을 얼마까지? 예를 들어 100kg 포스라는 힘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었대요. 이게 우리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우리 980 뉴턴 정도 돼. 힘으로 따지면 980 뉴턴. 1kg 포스가 9.8뉴턴이니까 이 정도의 힘까지는 견딜 수가 있었어. 견딜 수 있었는데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접속을 해주면 접속했을 때는 강도가 최소 얼마는 100이 아니라 최소 80kg 포스 이상만큼은 우리고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이 20% 이상 다운되면 안 된다. 그래서 강도가 20%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해줘라. 몇 프로 이상? 80% 이상 유지되게끔 해줘라. 아시겠나요? 꼭 좀 우리 기억하고 얘네가 우리 잘 출제되는 거니까 기억 한번 해두시죠. 나머지는 확인 정도만 해두셔도 돼요. 접속 부분은 우리 접속관이나 기타 접속기구를 좀 사용을 해주고 접속되는 우리 부분에는 절연 전선,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혈액이 있는 것으로 절여해줘라. 그러니까 요거 우리 어차피 전선을 조인 잡을 때는 피복을 벗기니까 요거 조인 잡고는 다시 뭐 해줘라. 테이핑을 하든 절연을 아주 우리 원래 절연돼 있는 것보다 더 우리 튼튼하게 원래 절연돼 있는 거 이상의 우리 절연을 좀 해주라는 얘기야. 절연 잘 시키자. 네 번째는 도체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 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라. 전기적인 부식,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올 거예요. 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식을 전식,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줘라. 여기 핵심은 요거라 그랬어요.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고 강도 80% 이상 유지해줘라. 다음 다섯 번째, 코드 상호, 캡탈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을 상호 접속하는 경우에는
우리 얘네들을 접속할 때는 반드시 누구 코드 접속기라든지 접속함 뭐 이런 접속 기구들을 사용해서 우리 접속을 해주래요. 그래서 코드 접속기, 접속함 이런 우리 기구를 사용해서 접속 기구 사용해서 접속해줘라. 근데 얘네들이 전선의 굵기가 얼마 넘어가면 10스키야. 여기서 우리 누구 미리미리 제곱 우리 전기에서는 우리 전선의 굵기를 우리 공칭 단면 우리 누구 미리 제곱 이런 단위를 쓰죠. 전선의 굵기로. 근데 요거를 우리가 우리 단위 읽을 때 우리 전기 쪽에서 뭐라 그래? 다 스케라는 단위 우리 스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누구 몇 스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선은 우리 몇 스케 10스케 이상. 얘네 우리 단면적 코드나 캡터의 케이블의 공칭 단면적이 10스케 넘어가면 굳이 뭐 이런 접속기구 사용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10스퀘어 이상인 캡터의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런 접속기구 사용할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한번 확인해 두시고. 다음 2개 이상의 우리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 우리 이하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우리 규정이 있는데 한번 확인만 좀 해두세요. 확인만 한번 해두시고. 얘네들은 나중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요것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2개 우리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우리 조건이 아닌 걸 찾아라. 아닌 것은 뭐 이런 우리 형태 문제도 있긴 있어요. 근데 다 외우려고 그러면 많으니까 그냥 한번 확인만 해두시라는 얘기고, 동선은 몇 스퀘어? 50스퀘어 이상. 알루미늄은 얼마? 70스퀘어 이상. 이거 좀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 각극의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 로그에 완전히 접속하고 우리 같은 크긴 각 전선의 터미널 로그는 뭐 동일한 2개 이상의 리벳 이런 거는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않는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을 것. 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5번째 우리 전선 색깔이 다 바뀌었다 그랬죠. 전선 색깔이 다 바뀐 게 이게 우리 누구 바뀐 규정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상전선을 표시할 때 요거 상전선을 우리 각상을 표시할 때는 전원 측은 R, S, T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중성선 N상 이렇게 좀 표현했죠. 얘가 우리 전원 측이고 부하 측을 만약에 표현할 때 뭐 U, V, W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전선 얘네 색깔이 흑, 적, 청.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중성선은 뭐 백색이나 뭐 회색 이런 걸로 이렇게 우리 누구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규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21년 1월 1일부터 자 우리 RST 요런 이제 우리 누구 표현 쓰지 말고 상전선이니까 로드 약자 따가지고 우리 누구 로드 약자 따서 L1, L1상, L2상, L3상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RST 이제 이런 표현 안 쓰고 L1, L2, L3 이렇게 이제 상전선은 표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중성선은 누구다? 그대로 뉴트럴, N상으로 좀 표현해 줄 거고, 보호도체라는 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 누구 많이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RST 해가지고 흑색, 적색, 청색으로 전선을 여태까지 깔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우리 누구 전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21년 됐다고 이렇게 색깔을 다 바꿔가지고 새로 시설할 수는 없겠죠. 2020년까지 설비되어 있는 거는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럼 이것도 당분간은 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가는 거지만 이제 이론상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이건 없어진 거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가야 될 거고, 왜 시설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요거는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자격증 공부할 때는 이제 얘네들은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가는 거예요. L1은 무슨 색으로? 갈색으로, L2는 흑색으로, L3는 회색으로. 21년부터는 이제 설비할 때 요 색깔을 가지고 설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색깔 말고 다른 색깔로 하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 맞춰줘야 돼. 이제 현장에서도 색깔 맞춰줘야 돼요. N상은 무슨 색? 청색. 그래서 L1은 갈색, L2 흑색, 그 다음에 우리 L3는 회색, N상 우리 중성선은 청색. 자, 보호도체는 우리 누구 녹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줄 거다. 그래서 이 색깔 한번 좀 확인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아직 이제 뭐 새로 바뀐 거니까 아직 뭐 나온 적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나올 예정이니까 한번 확인 정도는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색상 식별이 우리 누구 종단 및 우리 누구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 나도체라는 건 피복 없다 그랬죠. 요 색깔은 누구예요? 전선 그 피복물 색깔이에요. 절연물 피복물 색깔인데, 나도체라는 거는 피복물이 없으니까 색깔 표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색깔 표시가. 그래서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의 끝에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을 하든지 밴드를 하든지 색칠을 하든지 색 테이프를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조건 색깔 표시는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전선이어도 나중에 맨 끝에는 누구 항상 얘가 무슨 상인지, L1상인지 L2상인지 L3상인지 무조건 도색이나 밴드나 색 테이프 등으로 뭐 해줘라? 표시를 꼭 해줘라.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 전선 식별에 대한 내용이고, 문제 몇 개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첫 번째
1번은 다음 중 국내 우리 두고 전압 종별이 아닌 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다 그랬죠. 아닌 게 초고압 되겠네요. 두 번째, 전압의 종별을 구별할 때 직료 확인할 거 이런 데다 밑줄 쳐놔야 되겠네요. 직료로 몇 볼트 이하의 전압을 저압이라고 하니요. 교류는 우리가 1kV, 1000V 이하라 그랬고 직료는 1.5kV, 1500V라 그랬죠. 몇 번? 4V, 우리 15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3번, 특별고압은 몇 볼트를 넘는 전압이니요. 특별고압 그러면 특별고압은 몇 볼트 넘어가는 거? 7kV, 7000V 넘어가는 걸 우리가 특별고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2번 되겠네요. 자, 4번은 전선을 접속한 경우 부분의 인장 세기, 인장 하중 인장 세기는 전선 인장의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냐? 강도 세기는 몇 퍼센트 이상? 80%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죠. 얼마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냐? 그럼 몇 프로?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되고. 맞아요. 근데 이게 시험에 우리 누구 자주 출제됐던 게 어떤 형태냐? 다음 중 전선의 접속 기준 중 틀린 걸 찾으래요. 접속 기준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래놓고 전선의 인장 세기를 20%가 아니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두고 요거를 퍼센트를 한 30% 정도로 바꿔놓고 틀린 걸 찾으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린 요거 꼭 기억해야 돼. 몇 프로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20% 이상 감소하면 안 된다. 자, 5번은 61kV 가공 송전선에 있어서 전선의 인장 하중이 여기 인장 하중이 줘졌죠. 2.15kN짜리래요. 으로 되어 있다.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이 전선을 접속할 때 뭐 한대요? 접속을 할 경우 이 전선의 접속 부분의 세기는 최소 몇 kN 이상이니요?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얘를 이제 접속을 해주면 접속 부분의 세기는 얼마 이상은 돼야 되냐? 그러면 원래 강도의 몇 프로? 80%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강도의 80%면 소수점으로 얼마? 0.8. 그래서 0.8, 80% 이상은 돼야 되더라. 요거 해준 게 얼마? 1.72kN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72. 그래서 80% 이상은 돼야 되는구나. 자, 6번째, 전선의 식별에 따른 우리 색상 표시에 포함되지 않는 색상을 하고 물어봤네요. 아까 우리 전선의 색상 요거는 이제 새로 제가 그냥 만들어서 요런 형태 문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예상 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선의 우리 식별 색깔 L1은 갈색, L2는 흑색, 그 다음에 우리 L3는 회색, 우리 N상은 청색, 보도체는 녹색, 노란색이라 그랬죠. 자, 여기에 포함되는 색이 아닌 걸 찾으래요. 그러면 갈색은 L1, 흑색은 L2, 회색은 L3, 아닌 게 우리 두고 적색 되겠네. 여기에 포함되는 색깔이 아닌 거 1번 맞나요? 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선에 이제 우리 색상 분간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뀐 내용들 하면서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외에 또 바뀐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추가 바뀐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게 좀 많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존 내용 말고 21년에 바뀌는 내용들 한번 좀 리두고 어떤 내용들이 바뀌고 예상 문제로는 제가 그냥 몇 개만 실어놨으니까 요런 것들 갖고 이제 앞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 한번 확인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죠.